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울산시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17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8대 울산시 의회는 구성원 22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21명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출범 당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었지요. 자, 하지만 올해 지방의회 정책 지원 인력이 보강된 데다 실제 행감기관 의원들은 역대 최다 규모의 자료를 요구하며 촘촘한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공진혁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그리고 손명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중심으로 울산시 의회 활동 사항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지요.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 손명희 의원님은 이 자리가 조금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 뭐 토론회도 오셨고 한 번 또 나오셨었잖아요. 우리 공 의원님은 이 자리가 처음이시고. 네,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떨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초선 의원이시고 시의원 이전에 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지 인사차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공 의원님? 저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체육관을 한 10여 년 경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주민과 아니면 청소년, 애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선택돼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두 분 당협 활동도 좀 오래 하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손명희 의원님은 뭐 여러 번 저는 들었습니다만 또 처음 듣는 시민분들이 계실 테니까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30년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자세한 이야기 뒤에 가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감부터 두 분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뭐 오늘 상임위도 다르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공진혁 의원님 좀 어땠습니까? 처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라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나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거였고 미리 본 것이나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었고 그래도 열흘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손명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11시, 막 12시 자정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한 의원님들과 열정적으로 하고 나니까 지금은 굉장히 뿌듯하고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제 자신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22분의 의원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손명희 의원님 뭐 유일한 야당 의원이시고 민주당 의원이신데 좀 부담감 크셨을 것 같아요. 좀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예. 행정사무감사 업무가 의원 생활의 꽃이라는 얘기를 어떤 그 선배 의원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죠. 그만큼 업무가 중요한 업무다라는 의미로 제가 들었고요. 처음 이제 의원 연구실에 서류들이 엄청난 서류들이 배달이 됐는데 정말 중압감을 느꼈어요. 중압감을 느꼈고 공진혁 의원님 말씀처럼 늦게까지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집에 가면 어떤 날은 새벽 4, 5시도 돼요.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또 이 중요한 관문을 지난 것 같다. 이런 마음에서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공통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처음이시니까 그래도 집행부를 향한 어떤 좋은 제안, 날카로운 지적 잘 해야겠다는 마음도 크셨을 겁니다. 두 분 본인이 제안한 내용 속에서 좀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양한 제안들 뭐 하셨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딱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울산이 굉장히 잘 사는 곳이고 잘 네. 사는 도시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막상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무 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한 3년 동안 한 3,300억 정도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발생이 돼가 있더라고요. 예. 전체적인 부채를 다 따지면 한 1조가 육박하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길래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래도 지금 8대에 들어온 우리 김득겸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지시 사항인지 몰라도 부채를 탕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면서 하겠다는 말에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동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왔던데 지금 이제 각 기구가 나와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합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금 가지는 부분에 기관들의 어떤 주안점, 통폐합. 예,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많은 인원수의 공무원들을 또 늘렸었고 또 그 기관들에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었죠. 예. 자, 손명희 의원님은 어떤 거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 울산에 보면 청소년 문화회관이 없고요. 전국 17개 시도에 보면 청소년 문화회관이 우리 울산에만 없거든요. 그 사업을 중단을 시켜놓은 건데 그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비가 283억이에요. 근데 그게 중단이 되는 이유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따져 묻기 시작했는데 민선 7기 때 이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10억을 주고 용역비를 주고 이미 다 했는 사업이고요. 예. 건물이 2개 동이 올라가는데 앞에 동이 청소년 문화회관이고 뒤에 동이 지식산업센터예요. 아하, 예. 그랬는데 지식산업센터를 빼고 예.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다가 K-팝 사관학교를 넣겠다고. 그 지금 성남동의 그 네, 중구 소방서 소방서 자리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앞동이 청소년 문화회관, 뒷동이 지식산업센터인데 그 지식산업센터를 빼고 K-팝 사관학교를 넣겠다고 예. 다시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 자체가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8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미 10억이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을 중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예. 하고 강하게 질타를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울산에만 없는 청소년 문화회관이 또 이거 용역 사업이 한 2년이 걸리는가 봐요. 네. 2024년까지 또 그 건물이 금사라기 땅에서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소속이 다르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는 말씀 드렸는데 공진혁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행자위에서 좀 가장 뜨거웠던 논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자치위원회는 19가지의 소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지만 그중에 제가 뽑은 거는 우리 인구 유출 문제를 제일 크게 뽑았습니다. 제일 크게 뽑았고 그중에 청년 유출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예. 제일 고민이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그중에 저희 지역구에 또 공단이 굉장히 많은데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인근 도시로 빠져나간 부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지역의 소리들 많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책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지역을 유출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높은 순위가 지금 청년이거든요. 그런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지원 센터를 굉장히 요구를 좀 많이 했는 예.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스템 속에 울산시청에 와서 청년이다, 내가 어떤 이러한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가 아닌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청년센터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청년센터. 손명희 의원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어떤 쟁점이 좀 있었나요? 네. 태화강 국가정원에 네.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피트 아우돌프의 네, 피트 작품이죠. 아우돌프가 예. 세계적인 자연주의 정원의 디자이너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주의 정원이 생기는데 제대로 된 안내판도 하나 없이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안내판도 하나 없이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스토리텔링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피트 아우돌프가 어떤 작가다 그런 거라든지 꽃들은 어떤 게 심겨진다든지 작가 소개라든지 또 2년 뒤에 이 모습이 어떻게 될 예. 것인지 상상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상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을 미리 스토리텔링화해서 홍보판에다가 미리 전시를 해서 알려준다면 자연주의 정원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고 적어도 관광을 왔다가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예. 없지 않겠나 해서 차라리 홍보판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자. 그렇게 이제 행감에서 질의를 했더니 며칠 전에 그 집행부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두 분이 각 당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어쨌든 방송에 나오신 것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뭐 쟁점들 각 상임위의 쟁점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외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다. 이게 왜 시민들이 그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을까요, 혹시? 네. 예. 저희 위원회에서는 좀 특별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정회를 하고 갑자기 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회를 하고 현장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하. 예. 태화강 국가정원이 많이 훼손이 됐다 해서 감사 중에 갑자기 정회를 하고 다 같이 나갔어요. 예. 집행부를 데리고 갔었는데 태화강 대숲이 많이 훼손이 됐다 해서 우리 안수일 의원님께서 예. 대나무 그쪽에 계속 산책을 다니시는가 봐요.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강풍이 왔을 때 대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이러면 계속 대나무를 베어내는 감벌 작업을 하고 이래서 대나무들이 너무 훼손이 되고 뻥뻥 뚫린 공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분석을 해보니 바람길이 형성이 돼서 그렇대요. 우리가 그 가서 보면 길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대나무 숲에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바람길이 형성이 돼 갖고 대숲들이 많이 넘어진대요. 아하. 그래서 일부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예. 그 산책로를 폐쇄를 하고 대나무를 좀 보호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휴식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집행부에다가 제안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 의원님은 네.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권태현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중부의 시내죠. 저도 젊을 때 다녔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시 소방서를 짓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지금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 중심가에 소방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출동 시 됐을 때 거기 번화가 사거리인데 거기서 과연 소방차가 긴급하게 출동을 해가 나갈 때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희 지역도 방문을 해서 봤었거든요. 거기는 젊은이들이 아까 방금 그 이야기했던 K-팝 네. 센터나 청년들이 거기서 광장에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아주 뜨겁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걸 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행감 중에 기관 통폐합,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기관의 통폐합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논란도 좀 있었어요. 마침 또 UBC 카메라에 잡혀서 그게 보도가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자, 뭐 개선점은 뭔지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하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통폐합을 통해서 개선이라기보다는 예.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같이 해도 될 일을 괜히 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방대하게 자꾸 늘어나고 인력은 계속 또 필요해서 충원을 해야 되고 하는 일은 같이 비슷하게 같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통폐합에 관한 부분들은 저는 정당하게 잘 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권장해야 될 행정 서비스라고 봅니다. 저는. 예. 손명희 의원님은 또 시의회 구성원 중에 몇 안 되는 여성 의원이신데 여성가족개발원,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이 문제도 좀 다루고 싶어요. 관련이 있으니까요. 좀 네네. 관련해서 어떤 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이 결정이 예, 되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감사장에 사회서비스원 기관장님은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못 나와주셨어요. 아하. 예, 해임이 되셨더라고요. 예. 팀장급이 감사를 행정감사를 받았고요. 또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이번에 통폐합이 결정되고 항의하는 피켓 운동이라든지 또 우리 회의장에도 피켓을 들고 여성단체분들이 굉장히 시청마당에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우리 회의장 앞에서도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회의를 못하게 방해도 하고 굉장히 많이 오셨었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이 마지막 이제 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저는 이번에 좀 독특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릴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7년을 했더라고요. 7년을 했는데 이분들의 업적은 또 어떨까를 제가 쭉 보니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었고요. 예. 또 여성단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 실적들과 또 좋은 많은 영향력을 끼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업적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아낌없이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이 우셨어요. 행감을 하는데 엄청 많이 우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공진혁 국민의힘 의원, 손명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최근의 활동들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행감은 끝났고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행감이 이제 끝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 당초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고 그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제 예비 심사 중입니다. 예. 예산 중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시민분들의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이게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 것도 낭비가 되지가 않고 있는 것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고 해서 올바르게 편성되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뭐 제외하고 6월에 출범이 됐으니까 이제 반년가량 좀 지난 것인데 두 분께서 뭐 어떤 활동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 한번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번 본회의 때 제 첫 조례가 탄생됩니다. 예, 첫 조례가 탄생이 되는데 예. 요즘 마약이 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약 관련 조례가 마약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 예. 조례명이 뭐냐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예요. 최근 5년간 우리 울산 지역에 마약 중독 환자가 증가율이 전국에서 2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요. 예. 또 그중에서도 20대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 뉴스들 통계를 접하고 마약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네, 마약 중독은 범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과 재활 지원 사업으로 우리의 청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자 그런 조례입니다. 우리 공 의원님은 뭐 없으세요? 저는 얘기했는데. 우리 손명희 의원처럼 이렇게 뭐 광대하게 크게는 지금 준비를 못했네요. 예. 준비를 못하고 제가 후보자 시절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가 겪은 겁니다. 청량에 가면 상용 하나빌리지라고 이제 산속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러 갔는데
굉장히 실서정연하게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예. 한 수십 명이 서가 있는데 버스가 왔어요. 근데 한 3분의 2만 타고 3분의 1은 그 버스를 못 타더라고요. 아. 못 타서 발 동동 구리면서 이제 출근 또 학교 등교를 해야 되는 학생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의원이 되면 내가 저 부분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들어와서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들으니까 자기네들 꾸준히 지금 계속 민원을 넣었다 이러더라고요. 한 20년 가까이 넣었는데 어쨌든 제가 들어와서 2달 만에 그거를 해결을 해드렸어요. 예. 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민선 8기 울산시의회 어떤 개선점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한번 또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손 의원님부터 할까요? 그럼. 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네. 건전한 견제와 또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은 사안별로 집행부의 그 이중대의 역할로 비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시의회가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이더라도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건 제가 이따가 따로 질문 드려보려고 했는데 차라리 지금 합해서 반론 한번 하시죠. 이게 지금 뭐 시민들의 우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2분 중에 21명이 국민의힘 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제 반론을 드리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 해서 이제 추경에 이제 갑자기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예. 질타도 많이 하고 해결책 그다음에 방안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결국은 저희들은 이제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삭감을 해버렸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한 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수기 의회는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이라도 다른 잘못됐고 아니다 하는 거는 단호히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는 의회가 우리가 지금 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손 의원님한테는 뭐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 어떤 지역구 관리, 정치인 육성 이런 것들 좀 숙제로 남았을 것 같아요. 지난 선거 이후로 지금 왜냐하면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앞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7석이라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 시민들의 바램과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했고 또 현실에 안주했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더 반성하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좀 펼치고 싶으신지 두 분 시의원께 질문을 드립니다. 목표가 무엇인지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청년이고 젊기 때문에 패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시행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야기를 던져보고 충분히 의논하면서 헤쳐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젊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고 그 젊음을 불사리는 곳을 어디다 불사리는 그에 따라서 이 남자로서의 또 리더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만큼 패기 있게 자신감 넘치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월에 그 선거 때 어떤 그 느낌이 아직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 손 의원님께도 목표를 좀 여쭤보죠. 네. 저는 4년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전문가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간호사와 간호대학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또 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또 의정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의정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그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진혁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손명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울산시 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출범 첫 회인 만큼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열정적으로 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울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을 만큼 견제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대안 제시,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일 텐데 시민들의 대표자인 시의회가 핵심 역할에 한 발 더 다가서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